법정에서 뭐 설명했듯이 이 지금 비상계엄,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금 의혹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공수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사실 모두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공모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다 부인하는 것이고요. 우선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입장 직접 전달하기도 하셨는데 좀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보시는지. 재판 진행이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입장과 주율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헌재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그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재에서 설명을 했었고, 이제 향후 이 재판에서도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곧 내란으로 의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돼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 재판이기도 하다 보니까 검찰 진술조서 말씀도 좀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문제 있다고 보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공수처, 검찰, 경찰, 군검찰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각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합법적인 증거들인지, 불법 수집 증거인지, 위법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헌재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에서 앞서 정리된 부분이 위치 파악 시도를 했다던가 국회 공세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해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다투겠다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것은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선 증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분명히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을 써서 헌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부분에 충분히 다퉈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신문 두 분이 이루어졌는데 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이루어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사무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대통령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내용들이 사령관이나 그 밑에 여단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법률상으로 보면 전문 증거나 제전문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원진술자가 진술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증언을 듣지 않고 밑에 전문 증거부터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헌재 결정이 그럼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